제가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부터 사실은 원래 좀 약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책을 쓰려다 포기했다고. 근데 이건 이제 급한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용어에 좀 혼동이 있어서 이거는 혼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제가 잡은 거고요. 일단 시험에 당장 뭐 고등부나 중등부나 시험에 필요한 것대로 제가 그냥 그 챕터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어떻게 그 인수하셔갖고 다 갖고 계시니까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챕터 1이 뭐냐면 동사랑 준동사의 구별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세미나에서는 이거를 문장과 절의 구별을 갖다가 챕터 1으로 한 게 우리 선생님들조차 이 용어들을 자꾸 혼동하셔갖고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챕터 1으로 잡았어요. 그 문장하고 절이 선생님들이 절이라고 말해야 될 부분을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영어 단어도 틀리잖아요. sentence랑 clause랑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장하고 절은. 근데 왜 이걸 구별 못하냐? 쭉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국어에는 절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국어는 절이라는 게 없어. 근데 영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니까 대충 국어랑 영어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거 뭐 국어에서 관형어라고 하는 거 관사 형용사 부류들 우리 영어에서 관형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영어에 따로 뭐 관사 있고 형용사 있고 따로 있고 그나마 뭐 그런 걸 뭉치면 한정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거지 그런 명칭은 없어요. 한정사라고 영어 그 이론 문법 체계도 있긴 있어. 디터미너라고 디터미너 그게 한정사라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부터 틀려요.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국어에는 절 개념이 없으니까 그 영어의 절에 해당하는 걸 다 문장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영어도 그냥 그걸 다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걸 제가 읽기 좀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영어 교사나 문법서 등이 문장과 절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거나 혼동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어에 절이란 개념이 없이 영어의 절에 해당하는 것을 안긴 문장 그러니까 복문 개념에서는 종속절에 해당하는 거죠. 아는 문장, 주절. 원래 이게 주절이고 종속절인데 국어에서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절을 문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영어 교사나 문법서 등이 절을 문장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절과 문장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한테 배운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럼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불완전한 절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절하고 문장은 다르죠. 윽박질이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들 특징이 뭐예요? 무식하고 용감하잖아. 윽박 지르는 거. 야! 똑같아. 그게 그거야. 중요하지 않아. 이 윽박 지르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이번에도 뭐 다른 학년 다 못 봤지만 제가 지금 해송중학교 2학년 영어 문제를 보니까 4번 문제가 엉망 문제거든요. 그건 둘 다 정답이 2개인데 그것도 그냥 윽박 질러서 하나로 된 거야. 뭐 다른 서술형도 그렇고 충분히 맞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꼬투리 잡아서 감점하고 틀리게 하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그냥 그 자존심만 높잖아요. 쓸데없는 자존심. 애들 미래가 중요하지 지 자존심이 더 중요해. 지 자존심을 앞세워서 애들 미래를 갖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 점수 좀 올려주면 좋잖아. 그 애를 위해서. 그 2점 때문에 애가 틈 먹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 자존심이랑 교환을 안 해. 저는 막 그런 데 분노하거든요. 나는 진짜 내가 틀렸다고 그러고 올려줘. 내가 틀리지 않았어도 난 진짜 그래요. 내가 맞다 하더라도 대충 봐서 그냥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정답이면 얘가 안다 싶으면 나는 맞게 해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지가 틀리고도 지가 맞대요. 문법서 등이 절을 문장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절과 문장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문일 경우에 종속절은 무조건 저 세 품사의 역할을 하나 해야 돼요. 종속절은.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은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속절이라고 부르지 종속문이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종속문, 주문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명사문, 형용사문, 부사문, 관계사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자가당착인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문장하고 저는 다른 건데 왜 어떨 땐 문장, 어떨 땐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요새 애들은 신경도 안 써. 궁금해하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딴청 피고 있지. 오늘 끝나고 뭐 먹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거나 그나마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혹시라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애들이 뭐 질문하고 아닌 걸 떠나서 본인 내가 영어 교사로서의 자존심 문제예요.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틀리게 계속 여러분들이 틀리게 배우셨으니까 틀리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답습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문장과 절이 같다면 접속사와 연결부사는 어떻게 구별해요? 접속사랑 연결부사란 말도 사실 이런 명칭이 없어요. 연결부사. 근데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나마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왜냐하면 부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결사, 연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연결부사라고 하냐면 부사란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부사는 절하고 절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접사는 반드시 절하고 절을 이어줘야 되거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but하고 however 구별 같은 거 똑같이 그러하지만 but은 접속사니까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지만 howev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however가 복합 관계부사로 쓰이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역할하는 부사니까 그때 이제 뜻이 아무리죠. 뜻이 달라져. 그러나가 아니라 그럴 때는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것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야 but이랑 however는 다른 거야. however는 접사 역할 못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나중에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 근데 이거 however가 절과 절을 구별을 접속사 역할 하잖아요. 봤더니 그게 복합관계부사로 쓰인 거야.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야 너 이런 것까지 아니? 그때 설명해줘. 애들은 설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애들은 알든 모르든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교육자니까. 접속사랑 연결부사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설명?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와요. 중학교 때부터 나오거든요. 접속사랑 연결부사 같은 경우는 또 부사랑 전치사랑 부사랑 전치사도 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주격, 목적격, 보격, 관계대명사 예를 들면 that, who, which, 뭐 whom 이런 것들 이런 것 뒤에 다 거의 대부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문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설명은 관계사절을 관계사문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불완전한 절이라고 incomplete clause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뒤 선생님이 나눠준 이거 보세요. 이 교재가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교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줬는데 대충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비주얼하게 예쁘게 만들어진 중학교 교재를 만들었는데 얇게 두 권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 요거 그냥 그래 우리 반 한번 할까 하고 딱 봤는데 맨 처음에 1장에 절과 문장 접속된 제가 딱 보고 여기서 역시 넥서스는 다르구나. 넥서스가 영어 출판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영어 출판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거의 탑인데 해커스는 좀 나중에 생겼고 넥서스가 제일 압도적으로 사전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전 영어사 중에서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넥서스가 제일 보기도 좋고 예쁘게 잘 만들어 내용도 좋고 여기 보면 보세요. 거기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왜냐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루어진 단위를 절이라고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단위를 절이라고 한다. 절은 문장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즉 문장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기 지금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고 그 속에 하나 이상의 절이 들어있는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절의 개념은 문장의 최소 구성 단위예요. 한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절로 문장을 만들려면 즉 이 복문이라고 하는 거죠. 좀 이따 나올 텐데 단문에서는 절하고 문장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절하고 문장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단문의 경우에 단문이 뭐냐면 singular sentence 그러니까 한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그것도 용어도 singular sentence라고도 하고 simple sentence라고도 해요. 단문을 그걸 일본 학자들이 헛단자를 써서 단문이라고 한 거거든. 이게 일본식 한자 헛단자 단문 한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해서 단문이라고 줬는데 영어 이름도 singular sentence가 있고 simple 같은 건데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단문은 한 개의 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하고 문장이 구별이 분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절하고 문장은 똑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설명도 여기 좀 잘 돼 있어요. 놀랍게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근데 이런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시중에 80%는 다 절이라고 말해야 될 걸 문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0% 책들은. 근데 한 20% 정도 책들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 여러분들 절하고 문장을 좀 구별해서 애들이 그걸 갖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애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우리 영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구별하는 게 좋겠다. 영어에서 문장이란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거네. 영어에서 문장이란 대문자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해서 말진표나 물음표 또는 느낌표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절이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 단위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절이라 부르지 않고 문장이라 부른다. 바로 이 점에서 절과 문장의 행동이 기인한다. 한 개의 절로 이어진 문장을 단문, singular sentence라고 하고 한 개의 절에는 한 개 이상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삼길 수 없다. 한 개의 절에는 무조건 필수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필수성분이잖아요. 필수성분은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 하나를 썼어. 근데 주어 하나를 또 쓰려면 주어랑 주어 사이에 접사를 붙여야죠. 주어 동사를 썼는데 동사 하나를 또 쓰려면 동사랑 동사에 접사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동사가 둘이야, 주어가 둘이야, 목적어가 둘이야, 보호가 둘이면 절이 두 개니까 절과 절은 반드시 접사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절하고 문장 개념이 잡혀야지 그게 다 설명이 논리적으로 가지. 절하고 문장에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되면 그 다음에 논리가 안 막혀요. 그 다음에 모든 설명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자기가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절에는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 무조건 들어있죠.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있어야지 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가 있어야지 완전한 절이 되는 거고, 수식어는 없어도 되고 뭐 무한대까지 쓰죠. 어차피 수식어니까, 꾸며주는 말이니까 뭐 그런 설명들. 그래서 한 개의 절에는 한 개 이상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사용될 수 없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품사이므로 단문에선 존재할 수 없다. 접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접속사가 conjunction, 접속사. 근데 아까 제가 연결부사란 말 했잖아요. 연결부사. 책 중에서도, 시중에는 책 중에서도 접속사가 아닌데 그냥 연결부사인데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꽤 많고, 영어 선생님들 상당수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부사에 불과한 걸 접속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건 치명적인 오류예요. 제가 여기 써있지만 그 선생님은 노력을 안 하는 선생님이에요. 사전조차 안 본 거야. 사전은 그냥 다 깔려있잖아요. 자기 휴대폰에도 있는데 휴대폰에서 사전에 눌러보면 다 품사 다 나오는데 품사조차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잘못 배운 거를 엉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영어 선생님들한테 엉터리로. 그걸 갖다가 무의식 중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아닌데.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접속사는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접속사는. 근데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니까. 제가 아까 왜 그걸 연결어도 있고 연결사라고도 하는데 굳이 연결부사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면, 부사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는 없어도 되거든. 부사는 절과 절을 이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아이들한테 연결부사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 플루럴 센텐스 또는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그래요. 단문이 심플하기 때문에 복문은 컴플렉스, 복잡하다 그래서. 복문 가운데 중문도 있어요. 컴파운드 센텐스. 중문은 뭐냐면 대등한 접속, 등위 접속사, 코디너트 컨정션, and나 뭐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절과 절이 이어지면 두 절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절과 절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복문의 부분 집합인데 따로 중문이라고도 불러요. 중문도 복문에 속하지만 복문 자체가 복자가 이게 둘 이상,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왜 탁구 경기 복식한다 이러잖아요. 하나, 이건 둘 이상. 그래서 복문이라는 게 두 개 이상의 절로 이어진 문장에서 복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복문, 그 가운데 중문이 속한다는 거. 이라 하는데 복문에서는 절과 절을 반드시 접속사로 연결한다. 따라서 복문에서 접속사의 개수는 항상 절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다. 저는 가끔가다 고3 수업 보면 수능 특강 이런 데 보면 막 문장이 되게 길어요. 막 4줄, 5줄로 되어 있으면 그 한 문장 안에 절이 6개, 7개 이렇게 있어요. 야, 우리 국어가 굉장히 한글이 과학적인 글이야.
인정해. 영어는 과학적이다 못해 수학적이야. 니네 영어 문법 싫어하지? 영어 문법 하면 다 수학적이야. 니네 이 문장에서 동사 몇 개 찾아봐. 동사. 애들이 막 찾으려고 막 하죠?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 접속사 찾아봐. 찾았죠? 자, 어때? 딱 적용되지. 다 적용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장이 다 적용돼. 수학적으로 칼같이 맞아요. 다 이게 적용돼요. 절의 개수 마이너스 1개예요. 그거 해줘봤자 공부 잘하고 정말 좋아하는 애들만 신나서 뭘 나머지 애들은 딴청피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절과 절이 종속 접수로 연결된 경우 종속 접속사 뒤에 나온 절을 종속절, subordinate clause, 종속 접속가 붙지 않은 절을 주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exemplary gracia가 저기 라틴어죠. for example 이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I know the verb. 이게 지금 한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마침표가 이렇게 없어. 그럼 이건 그냥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표가 있잖아. 이게 이제 문장인 거죠. 한 개의 절로 이루어졌으니까 닮은. 한 개의 주어, 한 개의 동사, 한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절 하나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경우 이건 절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문장이라고 부르는 문장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없어. I는 원래가 대문자니까 뭐 상관없지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그냥 절인 거예요. 마침표 없고 그냥 we know the 거라면 이건 그냥 절인 거야. 근데 마침표 붙이고 we를 대문자로 이렇게 제대로 썼으면 이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절하고 문장은. She works for 삼성. 주어 동사, 이건 전치사랑 목적어니까 수식어죠. 이것도 단문이죠. 한 개의 주어, 한 개의 동사를 이루어진 절 하나가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장이라고 부른다. 전치사 더하기 목적어는 modifier, 수식어가 되는데 수식어는 절의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되고 무한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침표 없고 그냥 여기다 쉬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이건 절인 거예요. 이런 설명이 그 교재, 나눠주는 교재에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I know the girl who works for 삼성. 아까 언급됐던 두 문장을 한 문장 안에 넣어봤어요. 아까는 다 문장 속으로 존재했었는데 두 문장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럼 이게 문장이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문장이에요. 대문자로 시작됐고 마침표로 끝났죠. 아까 I know the girl은 문장이었어요. 분명히. 그죠? She works for 삼성 문장이었어요. 그 두 문장이 이제 한 문장으로 합쳐졌어요. 이건 문장은 전체인 거예요. 이건 문장이 아니야. 이제는 절이지. 이건 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지. 불완전한 문장은 없어요. 이게 문장인데 이게 어디가 불완전해? 완전하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다 완전한데 이게 어디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지.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지.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절이 온 거지. 불완전한 문장이 온 게 아닌데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서 자가당착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하고 절을 막 어떨 때는 절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문장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애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의 애들은 신경 안 쓴다고 했죠. 하지만 신경 쓴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왜 어떨 때는 문장이라고 어떨 때는 절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들처럼 야 똑같은 거야.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윽박지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장은 I know the girl who works for 삼성. 이게 문장이고 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I know the girl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주절이죠. 마찬가지로 who works for 삼성도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종속절이죠. 관계사는 종속 접속사니까 종속절이죠. 문법서에서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 절, relative pronoun clause, 관계대명사 절인 것이다. 관계대명사는 종속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이므로 관계대명사절은 곧 종속절이다. 이 절에서 관계대명사 who가 종속 접속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명사로서 뒷절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이다. 절.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릇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챕터 1에서 챕터 2 접속사와 연결부사. 연결부사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굳이 비슷한 표현을 찾다면 discourse marker. discourse가 담화. 이야기예요. 이야기. conversation. 마커는 표지어. 담화 표지어.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 보면 이걸 담화 표지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 연결부사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도. 영어에서는 이 표현밖에 없는데 광범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해요.
surprisingly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어쨌든 이 구별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되게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연결부사인데 그걸 접속사라고 가리키시는 선생님들인데 그러면 이제 또 자가당착이 나는 거죠. 아까처럼 수학적인데 딱딱 본문에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괜찮아.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걸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법 문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은 엉터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상당수 영어 교사들과 일부 문법사들이 접속사와 연결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담화 표지요. 이런 말도 우리 문법책에서 거의 안 쓰는데 굳이 영어를 옮기면 우리말로 옮기면 저 정도가 된다면 담화 표지어라고 디스코스 마커. 이거 혼동해서 학생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뭐 창피해요 제가 지금 챕터 1에서 언급했던 문장과 절의 운동은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봐줄만 해 이거는 뭐 그걸 문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접속사랑 부사 운동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돼. 이건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영어 문법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토익 토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접속사와 부사 운동은 기본적인 어휘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기가 힘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thus, therefore, then, however, likewise, otherwise, besides. 특히 저는 이거를 접속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는 따라서 그러므로 뭐랑 헷갈리냐면 so 때문에 so가 그러므로라는 뜻이거든요. so는 접속사로 쓸 수 있어요. so는 똑같으니까 우리말은 똑같으니까 so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 접속사로도 따라서고 부사로도 따라서도 돼요. 얘는 또 접속사로도 그 외의 뜻도 많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so는 되는데 얘는 안 되거든. 얘네는 근데 의미가 같으니까 그냥 접속사인가 보다 막연하게 아니면 잘못 배웠어요. 그동안 선생님들이 사전 그냥 아무 생각 클릭만 하면 바로 부사라고 다 나오는데 그 수고도 그 정도 수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요 정도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thus, therefore, then, however 요 정도 이런 것들 otherwise도 많이 헷갈려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접속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많아요. 부사인데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접속사라고 가르치는 영어 교수들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접속사는 2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복문에서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품사이다. 복문에서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존재해야 된다. 접속사에는 대등한 두 절을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종속 접속사가 있다. 참고로 대등한 문장 성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부분 집합이죠. 라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등위 접속사의 일종이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종류 이거는 라틴어인데 confer라고 읽어도 되지만 이게 compare예요. 비교하다.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할 때 이렇게 쓰는 게 confer, compare. 벗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애들이 전부 다 무조건 벗은 등위 접속사야.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반이 있고 좀 잘하는 반, 고학년 반은 좀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 선생님 좀 훌륭하시구나. 좀 이렇게 선생님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방법. 야 근데 벗이 무조건 접속사는 아니야. 벗이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여.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언급해주면 선생님이 그래도 좀 아시는구나.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중학교 애들 제가 특반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 애들도 훨씬 나아요. 훨씬 더 잘해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 찔러주면 되게 좋아요.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 다른 학원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야 근데 이런 거는 벗은 꼭 접속사로만 아니야. 알고 있어. 참고로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와서 물어봐. 끝난 다음에. 선생님 예문 좀 들어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한다는 거지. 관심 있다는 거야. 대부분 애들 우리 학원의 대부분의 반에서 이거 얘기하면 다 이제 애들 자는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야죠. 뭐 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종속 접속사. 뭐 여기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거의 이 정도 종속 접속사 이런 게 다 접속사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참고 사항들 제가 적어놨고요. 상관 접속사들 적어놨고 이게 등위 접속사 일종이라는 거. 영어의 연결부사라는 용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고 대신 담화 표지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이 어렵게 그것을 우리가 흔히상 연결어, 연결사, 연결부사, 접속부사 책마다 다양해요.
저자마다 다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연결부사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어서 부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부사라고 아이들한테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 다만 표지어는 품사상 부사다. 이 부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사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부사는 add verb 동사에다가 의미를 덧붙인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 이 부사는 절과 절을 감히 어떻게 연결해줘요? therefore가 감히 절과 절 연결해줘? 못 연결해줘요. 필자는 연결부사라는 용어가 논리적으로 옳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결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 의미적으로 이어준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사에 불과하므로 접속사처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예를 들면 대표적인 however잖아. however.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역적 관계인 걸 말해주는데 부사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고 고등영어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영어 선생님들 보면 그러나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however가 들어가야 될 건데 없는 문장 많거든요. 부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원래 그 자리에 벗을 쓰면 안 되는데 벗을 막 쓰잖아요. 원래 틀려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근데 네이티브도 막 쓰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제대로 쓰겠죠. 근데 말할 때는 말할 때 자 여기까지 말하고 문장 끝 마침표 피력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그냥 여기까지 말하고 버하고 하니까 구어체 스포큰 잉글리시 말로 하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다 보게 된 거고 언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언어든지 언어는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 우리나라 문법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영어도 엄청나게 많이. 고대 영어는요. 지금 그 영국, 미국 사람들이 고대 영어 그 가동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도 안 되는. 못 읽어 자기들 한 말인데. 중세 영어가 한 40%. 중세 시대 영어를 못 읽는다는 거야. 막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15세기 때 그 훈민정음이나 그 뭐 가사분들 그런 것들이 읽기 힘들잖아요. 대충은 알겠지만 힘들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건 옳지 못한 but, 뭐 and 이렇게 이게 다 원래 구어체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고 꼭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이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접속사는. 물론 접속사 중에서 대처럼 생략할 수 있는 접사도 있지만 또 그건 또 별도의 경우고 필자는 연결부사라는 용어가 여기겠죠. 연결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 의미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사에 불과하므로 접속사처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함으로써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어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빈칸. 고등영어는 두 개가 돼요. A, B 두 개 틀려서 빈칸 A와 B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 그럼 그 A, B가 다 이 부사들이에요. 이 부사들. 아주 옛날에는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부사, 하나는 뭐 부사, 하나는 전치사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부사끼리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들. 한국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를 할 때 영어 연결부사를 남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연결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해줄 때 보면 애들 보면 뭐 해송고 같은 경우 보면 한 8문장에서 10문장으로 이렇게 수행평가를 써오라고 해요. 그럼 애들 문장마다 붙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한국어도 그렇게 쓰면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사니까 부사는 이렇게 많이 쓰면 수식어니까 많이 쓴 게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 건데 막 갖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이렇게 뭐 이거 지도를 하실 때도 꼭 필요한 경우만 써라. 꼭 이 앞뒤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필요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리고 그냥 그래서 남발하잖아 이거를. 또한 접속사인 but, and, or, nor, so, for, because 등을 문뒤에 연결부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원칙적인 문어체 문법으로는 틀린 표현이지만 원어민들이 종종 그렇게 쓰는 경우는 구어체적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니야. 미국 학교, 영국 학교 그거 틀리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연결부사에 제가 이제 제가 용어를 붙인 건 아니고 용어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연결부사라는 게 이게 다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이거 다 부사들이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중학교 과정에 필요한 것들 뭐 너무 많으면 거기까지 필수로 알으셔야 되고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고등부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결 부사라는 거. 뭐 so는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고 beside는 전체로 사용할 수 있고 however는 뭐 양보의미를 나타낼 때는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복문이잖아요. 절이 두 개니까 I like soccer.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 접속사랑 그 다음에 연결부사 이런 거 의미 없이 어떤 선생님들은 however 나면 같은 말이야. but이야. 그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but 같은 말 however 이게 equal 해놓고 그러나라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개망신 당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그런 줄 아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야 이거? 그 선생님 때문에 난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지 다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바로 다 나오는 거고 토플 토익 문제. 그러니까 벗이 답이지 however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however는 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문 두 개의 절이니까 접속사 하나가 꼭 필요한데 얘는 접속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해석을 안 해도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으로 봐도 얘가 답인 거고 품사만 알면 얘는 접속사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같은 걸로 so랑 therefore 똑같은 경우죠. 따라서인데 therefore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만 so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것도 참고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잘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근데 이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however가 답이에요. 아까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만약에 세미콜론을 집어도 이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되었고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들 뭐 토익 때 공부하셨겠지만 토익 토플 탭스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전혀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 애들한테 이제 탁 쳐주면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좀 좋아한다는 거. 동사와 준동사 이거 챕터 3. 준동사란 표현이 좀 억지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했죠. 버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이티브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레이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버벌이 뭐냐 그러면 준동사라는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준동사란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 형태를 변형시킨 동사 파생어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합쳐서 일컫는 용어다. 부정사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정사. 정말 두려워요 부정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동명사는 명사로, 분사는 형용사. 물론 분사, 구문 등 일부 제한 적용 부사로서 분사, 구문에 사용된 그 분사는 부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scorching hot, it is scorching 복다잖아요. 안 보여요? 쉬는 시간이요? 예? 쉬는 시간 안 됐나? 이런만 하고요. scorching hot 하면 그 scorching이 부사로 쓰인 거예요. 원래 분사인데 scorch 복다라는 동사에 ing 붙였잖아. 볶고 있는, 볶는. 근데 볶는 듯한 것처럼 덮거든. 그 형용사 앞에 분사가 쓰이면 그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사도 야 형용사야 중하위권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상위권반에서는 야 분사 구문은 중요하잖아.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분사 구문에서 분사는 부사다. 그리고 또 형용사 부사 앞에 사용되는 그 분사는 부사다. 이렇게 상위권반에서 짚어줘야지 그래야지 될 것 같고요. 우리말에서 동사 먹다를 문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 이거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 가르치고 제 첫 시간 학년에 관계없이 막 이렇게 쭉 써놔요. 막 쭉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동사 몇 개 선착순 맞히면 내가 10,000원 줘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맞히는 애 거의 없어요. 이걸 중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중학교 선생님 제일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가리키고 막 예문 막 쓰고 막 무슨 명사용법 이런 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동사랑 준동사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올라오니까 애들이 수능에 7년 연속으로 나왔던 게 동사랑 준동사 구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올해도 아마 올 수능에도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EBS 교재 보니까 어법 문제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사 준동사 구별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못 찾아요. 이런 거 막 동사라 그래. 이런 거 동사라 그런단 말이야. 심한 경우 이것도 동사라 그래. 이게 이제 동사가 아니라고 가르치면 이것도 동사가 아니라 그래.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수두룩해. 고3 애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진짜 그걸 못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가르치신 다음에 야 동사랑 동사 출신 파생어들은 다른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부정사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부정사 동사원형 앞에 틀을 붙인 거고 무조건 명사형법 위에문 하나 띡 써놓고 해석해서 야 이거 주어니까 명사형법이지 이렇게 휙휙 넘어가니까 애들이 그리고 그게 뭐 어디다 적용돼요? 그게 학교 시험 보는 데서 뭐 투부정사형법이 틀린 거? 뭐 이거? 그 고등학교 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고등학교 올라온 거예요. 제대로. 정말 중요한 거는 동사랑 준동사의 구별인데 어떤 게 동사 어떤 게 준동사. 왜 그게 중요해요? 한 계절에는 한 개 동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준동사 구별이 꼭 필요하거든. 또 본문의 경우 같은 경우 문장이 복잡해졌을 때 접속사가 필요하냐 부사가 필요하냐 이런 걸 때 이게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알아야지 절의 개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중학교 때 돼야 되는데 학교든 학원이든 제대로 이게 학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중등부사들한테 중등부에서 좀 이게 동사랑 준동사 구별을 확실하게 좀 하시고 올려보내 주셔달라는 거. 물론 그래도 다 까먹고 올라오지만 정말 이거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동사 구별 못해 수두룩해요. 동사의 변형들이 영어로 말하자면 준동사인 것이다. 그러나 준동사란 이름 속에 들어있는 동사란 말 때문에 또한 준동사가 동사 파생어인 관계로 동사 형태를 포함하기에 학생들은 준동사를 동사와 착각하기 쉽다. 준동사란 이름 속에 준은 일보식 한자라고 했죠. 준, 가까울 준자잖아요. 우승 준우승 할 때 뭔가에 가깝다는 의미의 한자이므로 준동사의 한자적 의미는 동사에 가까운 말이란 뜻이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화된 말인데 왜 일본의 영어학자들은 준동사를 동사에 가까운 말이라 장명을 했을까?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동사에서 파생하였기에 동사처럼 목적어와 보호를 취할 수 있고 부사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형식적인 주어는 없지만 의미적인 주어는 갖는 등 동사의 성질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학자들이 동사에 가까운 말이다 장명하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렇게 추측하는 거고 대부분의 영어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죠. 동사랑 준동사의 구별은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그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분사와 진행형 동사. 이건 동사 아닌데 이건 동사거든요. 구별 되게 못해요. 과거 분사와 수동태 동사. 이건 그냥 형용사에 불과한 건데 이거는 그 앞에 비를 붙이면 동사인데 구별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과거 분사와 완료형 동사. 되게 구별하지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애들한테 한번 이거 태 뭐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한참 고민해요. 한 5분 고민해. 그러다가 수동태? 이래요. 물어봐요. 왜? PP 있잖아요. PP 쓰면 그냥 수동태야. 그게 제대로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 수동태 동사 개념이.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가 아닌데 그 앞에 비동사를 붙여야 돼 동사가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가르쳤거나 아니면 그냥 제대로 가르쳤지만 애들이 다 까먹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냥 똑같이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단어가 영어에 되게 많잖아요. 규칙 동사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과거형이랑 과거분사형이. 이걸 일단 문법 문제 떠서 해석을 못해요. 이게 과거분사로 쓰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앞에 이제 명사가 있으면 되게 보면 명사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경우는 동사가 많으니까 애들이 주어가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뭐 되어진 주어가 동사 뒤에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물어보는 문법 문제는 애들이 손도 못 대고 문법 문제를 떠나서 이걸 해석도 못 해요. 이걸 그냥 동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중학교 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고등부 선생님들도 할 게 많지만 중학교 때 이걸 개념을 제대로 잡아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탓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학교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고등부 해보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정말 구별 못해요. 해석도 못해요. 저는 이런 거 쭉 가르쳐줘요. 이렇게 쭉 써놓고 아까 저 동사 뭐야? 동그라미 X 해봐. 동사 몇 개 맞춰봐. 동사라면 이거 뭐야?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도 해요. 제가 이거를 근데 그걸 막 신기하게 하고 막 하면 잠깐만 선생님 필기 이래요. 고3 애들이 반장한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문법 문제 못 풀지.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동사랑 준동사 구별이. 한 개의 절에는 반드시 한 개의 동사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므로 한 개의 절에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다.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을 묻는 문제에서 만약 한 개의 절에 동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답은 동사가 답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절에 동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답인 거예요. 그런 문제 되게 많다고 했죠. 동사 준 구별. 그걸 하려면 그 개념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랑 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죠. 이런 거 애들 거의 다 못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문제 풀려면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동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막힌 거야. 그리고 뭐 해석으로 풀려고 그래. 그럼 답을 맞췄어. 왜 답이 이거야? 그럼 그냥이에요. 찍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개의 절인데 문장이니까 분명히 한 개 절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장이니까. 그쵸? 그리고 다른 단어들이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단문인가 보다는 애들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동사랑 준동사 구별이 안 되면 얘는 동사가 아니고 얘는 동사니까 이건 해석 안 해도 답이 이거거든. 절 개념만 알아도. 그쵸? 절 개념만 알아도 하는데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요 정도는 쉽지.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더 못 찾지. 이제 이러면. 조금 더 늘리면. 더 헬렐레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거라고 써요. 왜? 영향이 먹히잖아요. 사자에서. 왜 당당하게 얘기해요? 수동태잖아요. 사자한테 행위자도 있잖아요. 먹히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 뒤에까지 해석해봐. 그럼 이제 우물쭈물쭈물쭈물. 이게 전체가 이 동사인지 모르고 절 개념, 절, 문장 개념, 단문, 본문 개념도 하나도 없어. 동사, 준동사 구별 못해.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근데 이건 좀 쉬운 단어로 중학교 수준은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장의 단어 수준도 높고 길어지니까 애들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웬만한 4기껏 빼놓고 중3위도 못 풀어요.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단어만 좀 바꾸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좀 잡아주셔 달라는 거. 고등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학교에서 안 해요. 고1 때는 최소한 문법책은 언급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 하겠다 이거야. 안 해. 학원에서도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해. 할 시간이 없어. 하면 싫어해요. 특강도 안 들어. 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시험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문법책 얇은 거에도 1년을 질질 끌어야 돼요. 그럼 또 엄마들은 시험 왜 진도 느리냐? 그게 내가 교재를 못하는 게 왜 진도 질질 끌어요? 애들도 진도 공부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진도 느려요 이래요. 나갈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시험 대비하느라고 한 번 끝내기 전에 그만둔 애들이 또 수두룩하지. 아예 뭐 이렇게 문제들 쭉 특히 학생들이 구별에 애를 먹는 것이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같은 형태의 단어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단어들.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로 모두 사용되므로 잘 구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것의 구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의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과 문장을 선생님들조차 제대로 구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처음부터 꼬이고 단수 첫 단수 잘못 꼬이면 하는 것이 여기서 다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문장하고 절을.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챕터